반갑습니다. 3월달부터 하는 요 과정이죠. 지금 2월 말이지만 3월달에 보시고 1차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은 1차에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당부를 올렸는데 또 다 나오셨네요. 1차 점수도 잘 나오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나오셨죠? 예. 근데 보통 작년하고 그 앞전 년도 말입니다. 1차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이 2차에 대부분 다 동차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지없이 2차가 점수가 잘 나오더라 라고 하는 통계가 있으니까 1차에 집중하시는 그 집중력이면 2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1차가 점수가 안 나오셔가지고 2차 전폐하시고 2차를 하신다 해도 실제 2차에서 그 1차에서 집중하시던 그 능력으로 하시면 7, 8, 9월달 3개월 80일 정도 시간 동안 충분하게 뭐 90점 정도의 좋은 점수는 아니어도 한 75점 정도의 안착은 다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은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때문에 기본 과정을 좀 길게 했었죠. 그건 한 17주 해가지고 80강 정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기본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했지만 지금부터는요, 이제부터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만 풀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직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잡고 문제 푸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시면은요, 오늘 나갔던 앞으로 우리 3, 4월 달 2월 말부터 해서 객관식 문제집 과정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10주입니다. 보시면 저희 이 시험은요, 이 과정은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 있고 또 주관식 해서 또 따로 갑니다. 주관식은 또 따로 4주간 합니다. 주관식 4주, 객관식 10주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학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10주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오늘부터 해서 2월 27일부터 해서 5월 1일 요 날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10주를 다 채워서 강의합니다.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말입니다.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지고 역시나 1시 반까지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할 테니까 하루에 한 5교시 정도의 할애를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5교시는요, 웬만하면은 진도를 빼기보다는 그날 했던 그 핵심 요약 정리를 또 빠르게 한번 쫙 해보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할 텐데, 진도가 밀리면 그때도 문제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과정은요, 문제집이죠. 합격 예상 문제입니다. 가능 문제에서 모든 걸 다 집어넣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상 문제에서 선별해서 이 중요한 테마 위주로 편성이 되어진 문제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개정사항이 있고요, 개정사항이 있고 기타 좀 추가되어지는 문제가 필요하면요, 문제 보충 자료가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 문제 말고도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아마 한 4, 50문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배포하면서 그것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빈틈이 없이 하겠습니다. 자, 또 교환 나가죠. 교환. 요 과정이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월 달에 1차 보고 나서 7월 달에 시행이 되어서 한 10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요, 이 요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정말 기묘할 때였어요. 기묘할 때.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또 별도로 요약서 과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빼놨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되고 이 교환을 통해서 핵심 요약을 다 봅니다. 진짜로 핵심이란 무엇이냐, 요거 보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보다 내용이 좀 작습니다. 작지만요, 핵심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배포가 되어 나갈 이 요약 과정에서 요 자료, 요것만 사실상 뺑뺑이를 한 10번 돌리시면요, 점수 80점은 홀떡이 나올 수 있는 그만치 잘 압축되어서 정리되어진 요약서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없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본서 과정에서 조금 확대가 필요한 사항들 기본서를 살펴보시는 이런 식의 접목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문제 연습이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요, 약간 변형을 해 놓으시면 문제를 적응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문제 연습을 통해서 관계복귀의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의 어떤 목표입니다. 응용 능력을 배양하시고 이론과의 연결고리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목적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보충 자료죠. 핵심 정리 이론 상당히 좋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핵심을 완벽하게 잡아 놓으신다 이렇게 가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정은 총 10주입니다. 10주인데 이번 과정은요, 웬만하면 10주 안에 다 끝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분씩 추가 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는 보면 한 1주, 12주 정도의 양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말입니다. 이거 5주죠. 5주까지가 보시면 3월달입니다. 3월달까지인데 이때까지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 3월 말에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점에 볼 것인데 3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요 시험에서 1차 점수입니다. 1차 점수에서 이때까지 보신 점수에서 40점 요에서 플러스 한 5점 요 사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요 뒤에까지는요 보지 마시고 1차에 그때부터는 4월달 5월달 6월달 1차에만 무조건 몰빵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이까지 보셨으면요 여러분들 한 3개월 쉬고 7월달에 오셔도요 웬만한 내용은 다 감을 잡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요. 이 3월 말에 보는 시험에서 40점에서 45점 당연히 요 점수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죠 1차에 집중하셔야 되고 요 점수대 나오시는 분들도 웬만하시면 안전한 1차 합격을 위해서 그때는요 4월달 5월달 6월달은 2차 과정 나오지 마시고 1차에만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1차 많이 붙어 오셔야 이 7월달에 하는 2차에도 제가 힘을 받습니다. 1차에서 다 떨어지고 2차에서 몇 명 안 오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3월달 보는 모의고사가 진짜 키포인트다. 근데 3월달 문제는 이미 이 보고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내는 법규는 시험 수준에서 냅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차는 의미 없습니다. 1차에서의 3월달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정이 빈틈없는 문제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문제도 분명히 나가고 핵심 요약, 특히 중요하니까 교환 용어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럼 7월달에 나오는 7월달부터 기본 요약서 과정에서 나오는 그 요약서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말씀까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합본 나오죠 요약서가. 그러니까 실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약서 참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입니다. 이 건축법 첫 시간부터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간단하게 요 건축법이란 요 법 내용을 아시기 전에 먼저 뭘 보느냐라고 하니까 요걸 좀 봐야 됩니다. 건축법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구성. 그래서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그 법마다 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 체계도 있죠. 체계도 많지 그 분설되어진 체계도는 아니지만 총괄적인 체계도 해가지고 요 법마다 딱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어찌 보면 목차다 이렇게 목차다 보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요러한 부분들을 딱 보면서 건축물 딱 하면 뭡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더라. 그런데 지붕이 있는데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요 공부를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공작물 해가지고 뭐 2, 4, 5, 6, 8, 8 해가지고 옹당, 광장긴첨 이런 것이 떠오르시면요 공부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요 목차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차를 딱 보시면서 목차에 뭐가 중요하다 하더라 그런 떠올림이 올라가시면요 생각나시면 공부가 다 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밀하게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요 점수가 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방어구조 해가지고 요 파트에 대한 부분을 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 무슨 뭐 부유식 건물이다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떠오르시면요 공부가 되신 거니까 그런 식의 감만 갖고 쭉 가시면서 7, 8, 9월 달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근해 가시는 것이 공부의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는요 상세하게 무슨 뭐 건축사 설계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식의 상세한 내용까지 암기할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뭐가 있더라라고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지라고 떠오르시면서 실제 암기는 7월달 8월달 가서 암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세하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막 외우시고 이양하시는 바에 95점 되겠다 이런 목표로 가시는 것이 맞는데 1차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감만 잡고 1차에 계속적인 집중을 하시고 2차는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시면요 되신다라는 것이 주된 어떤 그런 앞으로 공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우실 요 건축법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건축법은요 이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 있고 밑에 보시면 보측이 나옵니다. 보측이 요 세 파트로 구분이 쭉 되어지고 실제적인 시험 배점은요 7문제가 복귀해서 나오지만 총칙 파트에서 약 3개에서 4개가 등장을 할 것이고 요 건축 파트에서 또 3개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고 보칙 파트에서는요 1개 또는 빵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파트답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보시면 요 총칙을 다 합니다. 총칙을 다 하고 요 건축에 보시면 다시 총칙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건축편은 건축 절차편이 나오고 건축 규제편이 등장을 합니다. 이까지가 실질적인 내용 다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용어 정의 오늘 건축 절차까지 오늘 공부를 하시는데 배점이 적용 범위 1개 또는 2개 용어 정의 보시면 2개 또는 1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건축 절차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1개 또는 2개 이렇게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는 다음 주에 보십니다. 자, 오늘 총칙 보시면 적용 범위를 먼저 보시는데 건축법이니까 적용 대상물이 있고 적용 대상 건축 관련 행위가 있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적인 범위 세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지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과 그 다음에 행위 편에서 1개 또는 2개 꼭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 보시면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 있습니다. 자, 또 이것들이 깔고 있는 땅, 대지에 관한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편 보시면 우리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행위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신정, 개, 제, 리 해서 5가지를 묶어 놓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아닌데 관련 행위에서 대수선이 있고요. 또 있는 건물의 쓰임새를 바꾼다 해서 용도를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건물의 용도까지도 세세 분류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보시고요. 자, 법이 건축물이 많다, 법을 싹 다 적용한다. 건축물이 많이 없는 곳은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적용 배제되는 정도 몇 개 제기를 또 오늘 배우시고요. 자, 용어 정의입니다. 참 중요한 상들이죠. 2개까지 나옵니다. 지하층 딱 떠오르면 2분의 1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딱 뜨면요 뭡니까? 그 용어 중에 뭐죠? 총 6개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내기 바보지주 딱 떠올라야 됩니다. 떠오르시네요. 예. 자, 리모델링,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유통업자, 설계도서, 부속건축물, 부속구조물, 발코니,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물과 준다중이용 건물, 특수구조 건축물, 내와 방화구조, 난연불연재로, 거실, 부유식 건축물,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하면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아셔야 되고요. 높이와 청수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줄줄이 깨차고 가야 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다. 알아두십시오. 자,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주가 이제 건축하고자 할 때 각종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습니다. 허가 받으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끝나면 사용검사, 사용승인에 맞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을 잘 유지관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보시면 건축사가 설계에 필요한 대상 건물이 있고 아닌 것이 있더라. 또 나오고요. 안전영향 평가가 무엇이다. 공정관리 대상이 있고 건축합리하는 간단한 사항들 확인하시고 안전관리 예치금, 상세시공 도면 등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하기 전에 미리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 사전결정이 있고요. 건축 허가를 해줬지만은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고요, 제한되기도 한다라는 사항이 또 등장하고, 작은 건물 지을 때는 건축 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되어지면 착공하더라. 또 행정청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 협의를 통해서 건축하더라 등이 있고, 임시로 지은 가설 건축물도 일단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어서 일단의 감독을 하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쭉쭉 가야 됩니다. 건축 규제는 다음 주에 보니까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배우시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익혀 놓으시면요, 공부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문제를 가는데 항상 보시면 문제보다 앞서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하니까 핵심 정리 하고 나서 해당 파트 문제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집 보시면은요, 첫 번째 19페이지, 18페이지에 문제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기본수에서 배우셨던 그 핵심 과정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지금은 않습니다. 체크를 딱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설명했듯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어떤 범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적용 범위 해서 물건, 행위,
지역. 물건 보시면 건축물, 공작물, 대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약서에 건축물, 적용 대상 범위에서 건축물, 신고대상 공작물, 대지가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을 합니다. 이 파트에서 27회 때 보시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각각 한 문제씩 두 문제가 나왔던 파트가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물을 적용을 합니다. 건축물이 뭔지 아시죠? 토지에 딱 붙어 있는 정착되어진 사람들이 만든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 공작물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뭡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다. 참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딱 붙어 있다 정착하는 공작물들 참 많아요. 요 공작물들 참 많은데 요 공작물 중에서 요게 꼭 필요하네요. 지붕, 기둥 또는 벽인데 둘 다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안 된다 했었죠. 반드시 지붕이 필요하다. 딱 지붕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붕 밑에는 뭐가 붙습니까? 과 또는 밑이 붙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받치기 위해서 밑에가 토지 대지인데, 밑에가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그 위에 기둥으로만 받쳐도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자, 또는요, 기둥 없이 벽체만 있어, 벽체만 있는 이런 식의 건축물, 또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둥도 있고 벽도 다 있어. 그러면 또 건물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표현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다 랍니다. 여기에 딸려 있는, 붙어 있는 시설물, 요것도 건물에 붙어 있으면 같이 건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에도 보시면요, 도로 지표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지하 상가입니다. 여러분, 지하 상가에서 우리가 시설물, 건축물 할 때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보시면 고가의 공작물이 뭐겠습니까? 고가의 공작물, 남산 타워 등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각종 사무실, 각종 어떤 식당 등도 다 지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고가의 공작물 위에 보시면 사무실로 사무소 운영하든지 공연장이든지 점포든 차고든 창고든 다 이것은 공작물에 포함이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무시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밑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지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붕이 있는데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딱 그럴 때 두 문자를 좀 따시라 했습니다. 창고 철문수다. 창고 철, 문, 수다. 뭐 문자 하나 잡으면 됩니다. 문, 뭐 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창고, 철문, 수다. 이것이 이 지붕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않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요건요, 일반적인 물건 박스로도 쓰지만요,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씁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참 많이 쓰고, 컨테이너 숙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간이용 창고로 쓰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요, 이것이 가설 건축물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디냐 하니까 공장으로 쓰는 대지, 공장 용도의 대지, 공장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이 아니고 숙소도 아니고 이 간이용 창고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물건 박스지 건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공장 용도 대지 안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쓰임새가 뭐냐? 간이용 창고일 때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붙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안에 작지만 부스 안에서 어떤 안내원들이 이 표를 주고 표를 받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부지 가운데, 고속도로 가운데 있죠. 그것들 건물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도로교통 시설물이지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철도나 궤도 이 선로 부지 안에 보시면 참 지붕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 여러분들 저기 코레일 유통에서 편의점도 있고 또 오뎅 파는 집도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딱 네 가지입니다. 자, 운전 보안 시설, 또 보행시설, 육교 같은 것들 지붕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엄청 크죠. 지붕에 다 있습니다. 또 이 급탄 커브 시설들, 요것들은요 지붕이 있어 보이지만 요 네 가지에 한해서는요 건물로 보지 않고 철도 시설물로 본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이거나 또는요 자연유산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지정되어진 문화유산, 이거 뭡니까? 골동품이요, 골동품. 그 다음에 임시지정, 가지정,
임시 지정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식의 문화유산, 이것도 골동품 후보지로 딱 봐가지고 이것도 건물이 아니고 골동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무슨 천연기념물로 지금 정해진 건물은 없지만요, 천연기념물 안료 있죠. 그런 색이 나오는 안료, 요 붙어 있는 건축물 자체를 천연기념물 딱 이렇게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옛날 보시면 우리 저 절 같은 데 경우에 보시면 자연 안료 해가지고 색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색깔 발라진 그 옛날 그 사찰 있죠. 같이 천연기념물 딱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경우가 있어요. 이거하고 또 그런 식의 임시지정 대여 천연기념물, 또 임시지정 명성 이런 것들 보시면 다 건물로 보지 않고 골동품 문화유산으로 본다. 그래서 문화유산 골동품이다. 다른 의미에서 건물이 아닙니다. 자, 또 하천구역에서 보시면 숨은 조작실들이 있습니다. 댐 보시면 보라든지 댐 옆에서 숨은 개방하는 사무실이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 철문수에 해당되어지면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어서 문제가 또 나왔죠. 보겠습니다. 문제집 갑니다. 문제집. 자, 여기 대표 문제 첫 번째가 바로 나왔던 기출문제 약간 손을 보은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가요, 과거에 참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 안 보이다가 재작년에 2번 딱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법 적용 제외에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창고 철문수 말고 딴 것 찾아라,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들, 자, 이것들도 건물로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연유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정되어진 임시지정 명성,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자, 우리 공장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자, 공장 대지가 보이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일용 간이용 창고, 이것도 건물로 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으로서는 부지 안에서만 거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뭡니까? 공장 용도가 아닌 건축물 대지, 공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타 건물입니다. 기타 건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요,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하고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 용도가 아니란 요 문장 때문에 이것이 X였다. 만약 공장 용도인 건축물 대지에서는 컨테이너 간이용 창고에 있으면 건물이 아니죠. 건물로 안 봅니다. 맞는데 공장 용도가 아닌, 보세요, 공장 용도로 서는 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만 건물로 보지 않지, 공장 용도가 아닌 대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 놓으면요,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X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5번이 X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보시면 공장으로서는 대지에서 이동용 창고로 쓰면요, 건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기타 용도입니다. 기타 용도로 쓰면 전부 다 뭐냐, 가설 건축물로 본다. 가설도 건축물도 가설이지만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기타 용도는 다 가설 건물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쓰는데 이 어딥니까? 간이용 창고로, 공장으로 쓰는 대지 내에서만 이렇다. 공장에서도 이것이 뭐 숙소 용도다, 또 뭐 사무실 용도이다, 그럼 가설 건물입니다. 구분하시고요. 혹시 컨테이너 박스가 공장으로 쓴다 할지라도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면요, 가설 건축물 아닙니다. 건물의 옥상에 축조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는요,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 신고. 본래적인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크레인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옥상에 올릴 때요, 가설 축조 신고하면요, 다시 오랍니다. 다시 건축 신고하랍니다. 컨테이너 건물 옥상에 가면요, 가설 건물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지에 갈 때 가설 건물이다 라는 부분 또 뒤에 가설 건물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공장으로서는 용도가 아닌, 이 문장 때문에 X였다. 공장으로 쓰는 용도일 때만 가설 건물로 본다 라는 의미에서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편에 가보시면, 자, 이제 3m, 6m가 딱 보이네요. 이게 딱 보이면 이제 공작물 편으로 가야 된다. 공작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약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야. 지붕이 없습니다.
그 뭐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사람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것은 다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조그마요. 조그맣다. 그러면요, 그냥 하시면 돼. 공작물이 좀 작다. 그러면요, 그냥 알아서 축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좀 크네요. 요 규모가 좀 커. 크면요, 이것이 건물 자체라든지 주변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클 때는 말입니다, 미리 신고한다.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말입니다, 각종 어떤 설계도서 등을 제출을 딱 해야 돼요. 하면서 시군구청장한테 미리입니다. 미리 사전에 축조 신고를 하고 나서 축조를 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 아닙니다. 요 규모가 딱 되어지면요,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접수가 되어지면 축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규모가 뭐냐, 큰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2m 높이까지의 옹벽과 담장은요,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해요. 2m, 1m 신고 안 합니다. 2m 신고 안 합니다. 넘어갈 때 3m부터 신고한다. 시험 지문에는요, 2.1m 이런 거 안 줍니다. 2m, 3m, 4m. 이건 점 단위 이하는 절대 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2m, 1m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합니다. 3m부터 신고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m까지의 광고탑들, 판들, 장식탑들, 기념탑들, 첨탑들, 요것들 신고 안 합니다. 4m, 3m, 2m 신고 안 합니다. 역시 이것도 4m 넘어간다, 5m, 6m부터 신고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5m까지 높이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요거 신고 안 합니다. 6m부터 신고한다 해서 5m 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6m 높이까지의 각종 어떤 건물 옥상에 보시면 참 많죠. 철탑들, 꿀뚝들 신고 안 합니다. 6m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 7m부터 신고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8m까지의 고가수조 신고합니까? 신고 안 합니다. 8m 넘어갈 때 9m, 10m부터 신고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 외울 때 그냥 간단하게 2, 4, 5, 6, 8 2, 4, 5, 6, 8 옹당, 광장기첨, 태, 철두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딱 제시한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5, 6, 8 옹당, 광장기첨, 태, 철두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다른 건 다 8m 넘는인데 이하가 있어요. 이하. 그러면 이하라면요, 8m까지 이하는 다 신고하는데 7m, 6m, 4m, 3m 이건 신고하네요. 뭐냐면 기계식 주차 시설물 있죠. 여러분 건물 보시면요, 뭐 빌라 등을 지을 때 또는 기타 뭐 사무실 건물 조그만 거 지을 때 보시면 요 옆에 철골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타워 비스무리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벽에 탁 터여 있어요. 다 차가 보입니다. 차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한 삐까삐까 하면서 2층을 올리다가 한 1년만 흐르면요, 2층, 3층은 딱 스톱해놓고 1층만 그 탁 넣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월급형이죠. 독서를 가지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위험해요. 8m 이하는 전부 다 공작물 축조 신고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3m 신고합니다. 그러면 8m를 넘어가는 8m 넘어가는 주차 빌딩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들도요, 더 특별하게 감독합니다. 어디서? 주차장법에서 별도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사를 따로 합니다. 전부 다 위험하다 말이면 전부 다 위험하다. 그래서 주차 타워 한 번씩 보시면 아줌마들 운전하다가 타워를 치고 밖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몇 번씩 TV에도 막 보이고 유튜브에 막 보이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브레이크하고 이거 엑셀하고 헷갈리시나? 예, 예. 저는 만약 눈 감고 가도 앞에 차가 딱 서. 그러면 눈 감고 브레이크 딱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딴 생각 하거든요. 담배도 피니까. 골련담배 말고, 전담배. 가다가 팍 끼주고 팍 쏘죠. 참 희한하게 몸이 딱 반응하대요. 바로. 몸이 탁 반응한 거. 선수라니까 선수. 몸이 반응을 탁 합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예. 그 전 사고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딱 위험해서 딱 섰어. 딱 섰는데 앞차가 싹 가면서 앞에 제 차를 탁 끌고 간 적이 있어요. 맞아 가니까 제가 섰고 끌고 갔는데 제가 내려가서 미안합니다. 저는 신호가 그때 빨리 가려고 했다가 딱 그냥 빨간색 바뀌는 순간에 딱 섰거든요. 섰는데 문제는 딱 섰는데 그 앞에 차도 딱 지나가면서 제 앞부분에 싹 끌고 왔어. 제가 참 미안해가지고 하니까 당신이 잘못했죠. 아, 예. 제가 이해할 게 아닌데, 그죠? 맞아, 이해할 게 아닌데. 넌 차 섰고, 응? 이해할 게 아닌데. 어쨌든 그냥 합의합시다 해가지고 10만 원 달래. 10만 원 줬고 그냥 끝내버렸죠.
가만히 생각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 대피와 방공호죠. 이것은 30제곱미터 넘어갈 때부터 축지 신고한다. 이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당 문제 봅니다. 해당 문제. 네, 바로 앞에 뭐. 네. 외벽이 있는 게 이런 게 외벽이 없죠. 외벽이 있다. 외벽이 있으면 주차장법으로 바로 갑니다. 예, 바로 갑니다. 예. 네, 예. 외벽이 없는, 외벽이 있는 것은 어떡하냐. 그럼 여기서 딱 엄격히 관리하니까 그렇게 문제 절대 제시를 못 합니다. 예. 외벽이 있는 이 3m짜리가 거의 없죠. 그런 본 적이 없는데. 한 2층, 3층쯤 되면서 벽을 딱 설치를 차 안 보이게 하는 거.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응? 외벽이, 잘 보시네. 외벽이 없다. 외벽이 있으면 여기로 간다 보면 됩니다. 주차장부에서 따로 관리 착 합니다. 예. 자, 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자, 건축법상의 건물을 분리해서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자, 첨탑. 첨탑 높이는 얼마입니까? 얼마였죠? 첨탑? 4m 넘어갈 때부터 축조 신고한다 했었죠. 3m이면 신고합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1번이 X가 된다. 해서 나머지는요, 금방 보셨던 내용들이다. 보면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대지가 나오네. 대지. 이놈이 좀 어렵습니다. 자, 대지라는 편이 딱 나옵니다. 좀 어려운 상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대지라는 것은요 참 많이 나와요. 대지하면 대지의 지금 나옵니다. 범위입니다. 이건 범위예요. 대지의 범위를 말하고요. 대지의 면적 그 뒤에 나올 것입니다. 또 대지의 각종 어떤 조건도 막 나옵니다. 건물 짓는 땅을 말합니다. 대지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이 대지인데 이 대지의 범위를 지금 말하고요. 대지에 보시면 저기 면적하고 대지의 조건들은 뒤에 나옵니다. 자, 대지는 참 중요해요. 자, 보시면 대지의 범위는 뭐냐? 범위를 묻습니다. 범위는요. 자, 우리 공간정보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해서 요거 살짝 여러분들 요 필지를 쓰라 이렇게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이걸 쓰라고 한다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이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요 각 뭐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말한다 해서 필지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이 말은요 한 필지마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필지, 번지 말이에요. 번지. 필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들 번지 말한다 이렇게 아십니다. 번지.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이 서초동 만약에 이쪽이 14-1번지다, 14-2번지다, 15번지다. 그럼 번지가 주어지면 요 번지 단위로 하나의 대지로 본다란 말입니다. 요 번지 안에서 각기 별도로 이런 식의 건물 짓고 이런 식의 건물 건축하고 이런 식의 건축해서 당신들이 이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건물 소유자가 같은 하나의 건물이나 건물군 집단을 지을 수 있다. 좀 아파트 단지 크죠. 이 단지 전부 다 보시면 건물이 몇십 동이 있다 해도 전부 다 하나의 번지 한 필지 안에 다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한 크든 작든요 하나의 번지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축 계획을 세우고 건축허가 신청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두 개 필지야 요 두 개 필지가 한 개 필지로 합필되기 전에 걸쳐서 이런 건물 원래 지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요 가운데를 합필하면 돼. 합필 요걸 합쳐가지고 한 필지로 만든 다음에 들고 오면 된다 등의 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의 두 개 이상의 필지를 원칙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여기서 예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어떠할 때는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아직까지 한 개로 합필되지 아니했는데 그 두 개 이상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대지로 부어서 건물 한 개 또는요 건물군 집단을 지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해서 보시면 자 기억은 밑에 있는 이 내용들에 따라서 결론부터 먼저 제시를 합니다. 해서 보시면 두 개 이상에 걸쳐서 건축을 딱 할 경우에 이 건축이 되어진 각 필지는요 한 개 토지를 합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개 이상 필지를 합한 토지는요 한 개의 필지로 봐서 이 건축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두 필지에 걸쳐서 한 개 건물이 건축이 딱 되어진 그 두 필지를 합한 토지는 한 개 토지가 되었다. 한 개 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부터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서 2입니다. 2. 자, 두 문자를 보시면 쉬워요. 이도 단지합. 이도 단지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이도 단지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했듯이 두 개의 성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이 딱 되었을 때 그 건물이 존재하는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본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하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등이 결정이 되어진 그 각종 어떤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도로, 학교, 터널 등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각종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이 땅에 대해서 매수가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해서 뺏어버립니다. 도로부지 다 뺏어버립니다. 합의 안 되면요. 그래서 자, 어떤 어쩝니까? 학교를 지을 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 학교 부지가 딱 좋아. 그 땅을 매입하겠다니까 땅 주인들이 땅을 안 팔아. 그러면요, 요쪽에 학교 부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요, 이 땅 주인들 안 팔고 버티죠. 다 땅을 강제 수용 뺏어버립니다. 그런 수용 사업이 딱 되어지면요, 아직까지 매수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 협의가 안 되어서 필지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 싸그리 무시하고요, 요 전체를 한 필지로 간주해서 학교 건물 딱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나중에 다 뺏어와 가지고 합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뜨면요, 깡패야. 무조건 뺏어버립니다. 요 시설 공사할 부지는요, 여러 땅이 있어도 다 한 필지로 봐서 이제 건물 지어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요건 기억나십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첫 번째 기본 원칙인데, 예외해가지고 대지 소유권 확보 안 되어도 대지의 사용권은 확보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 내어준다. 사용권은 계약금 주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가지고 잔금은 안 줬으니까, 잔금은 뒤에 주니까 소유권 이전 안 되어도 여러 필지 다 사용 승낙서 받으면 여기 아파트 건물 짓게 사업계획 승인 내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도로 지표 아래 여러분들 도로 보시면 도로가 엄청 많죠. 도로가 한 번지입니까? 아닙니다. 도로도 보시면요, 앞 우리 학원 강남 대로변 보시면 이쪽에 서초 몇 번지 다 번지가 쪼개져 있어요.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도로 밑에 지하상가 있습니다. 다 하나의 건물이야. 여러 필지 밑에 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 허가 받을 때는 하필이 안 되어서 공사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합해 놓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에. 공사 끝나고 준공 받을 때 그때 합하겠다 약속하면 좋다, 공사해라. 대신요, 합하지 못하죠. 하필 안 돼요. 준공 안 떨어진다, 사용승인 안 떨어집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는 미리 공사하게 한 대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도 단지 합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십시오. 밑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위험은 뭐냐? 이 파트는요, 일단 합병 요건, 하필 요건입니다. 하필. 여러 필지를 한 개로 합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 필지를 한 개로 합필하기 위한 요 조건이 있다랍니다. 뭐냐면요, 많이 있겠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요 땅 주인들 합필하려면 요 땅 주인들이 같아야 돼.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가 서로 같습니다. 땅 주인이 같아야 합필됩니다. A가 B가 주인 틀린데 합병이 안 된다, 그렇죠? 한쪽으로 소유권을 몰빵을 쳐야 합병이 됩니다. 또 뭡니까? 합병되려면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입니다. 집안이 꺾여 있어요. 집안이 꺾여 있죠? 요 꺾여 있으면 요쪽이 A가 소유했고 요것도 A가 소유했어. 근데 이 공사 작업 안 하면요, 합병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쪽을 성토 해가지고 집안을 같이 맞추거나 절토해가지고 집안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킨다,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뒤에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돼요. 그 말입니다. 자, 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번 부여식입니다. 자, 땅 주인이 같아. A가 소유했고 A가 소유했는데 A가 있는 이쪽 동네는 무슨 동네냐? 보니까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이고 이쪽은 뭐냐? 역삼동입니다. 동이 서로 붙어있지만 땅 주인이 같아. 합병이 절대 안 됩니다. 동이 틀리죠. 동과 리 단위로 지번 번지 부여하는데요, 동과 리가 틀린데 땅이 붙어있다 해도 합병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만 서로 같다라고 한다라면 자,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서
도로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또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토지를 합한 토지는요 합병은 안 되어도 한계 대지로는 보아준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아까 봤듯이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되어도 땅 주인이 같아요. 땅 주인이 같아요. 땅 주인이 같네요. A가 땅 주인이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 지을 때 나의 건축 목적은 뭐냐? 처음부터 요런 식의 처음부터 어떤 거냐? 요런 식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집안은 깎아야 돼. 그러면 이 상태이면 요런 식의 건물 지을 때 요 집안을 이용하면 됩니다. 합병은 안 되어도 이 건물 짓는 일대지로 볼 수 있다 란 말입니다. 또 자 서초동 역삼동 땅 주인 같지만 동이 틀립니다. 합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럴 때는 말입니다. 여기 건축물을 딱 건축합니다. 건축해서 딱 지어놓고 가운데 라인 딱 잡아가지고 여기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가 동이 틀려요. 한 건물 주인인데 요쪽은 역삼동 번지, 요쪽은요 서초동 번지 보여돼 가지고 애들 학교 갈 때 같은 앞에 들어 마주 보는데 한 학교를 못 가. 이쪽은 서초초등학교, 이쪽은 역삼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건물 짓는 일대지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표현에서 말입니다. 이 표현이 이도 단지합 이렇게 외우시고 딱 가시면 참 편하겠지만 이게 싫다 합니다. 그러시면은요 뭘 하느냐? 땅값 빌렸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되면요 무조건 맞다. 할 수 없다라는 표현 쓰면 무조건 틀렸다. 하면 무조건 그게 답이 됩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맞다. 할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이 실제적인 요 문제 푸는 방식이다. 다른 시험도 그렇게만 답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요거는 큰 의미 없어요. 요건 뭐냐면 이 큰 필지가 있는데요. 요 필지에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땅이 좀 크죠. 그러니까 요쪽 땅을 자기 땅이니까 분필도 안 하고 여기에 내가 음식점 영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거 주택인데 음식점 이종 건성이 있어요. 요거 한 대지에서 용도 다른 두 건물은 존재하지 못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여기를 분필하면 돼. 이쪽이 14번지면 이쪽 14-1번지 땅을 분필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분필하지 않고 14번지인 이 상태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별도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는요 도농상계나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전체 필요하지 않고 이만치만 필요할 때입니다. 분필 안 되어도 시설 공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를요 전체 필지에서 요 부분만 딱 받았어. 요 부분만 보시면 별도 건물 짓는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요 미리 그 부분 분필이 안 되어도 건물 짓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볼 때 도농상계나 이건요 두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일대지로 보는 경우고 요 위에는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필이 안 되어도 일대지로 보는 경우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단지합 도농상계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시험엔 잘 나올 가능성은 좀 작지만 문제를 풀어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2번 문제. 자 대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지란 것은요 공간 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해서 대지에 관한 범위에 관한 어휘 맞습니다. 1번. 자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는 아직까지 합필이 안 되어도 하나의 대지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뜨면 무조건 맞다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 필지의 지번 부여죠. 보세요. 번지 지번 부여지기 수로 다릅니다. 절대 합병이 안 됩니다. 안 되어도 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같을 때는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라고 했습니다. 맞다. 또 4번 보시면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도시군 계획시설, 도농상계나 도시군 계획시설, 또 이도 단지합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될 때는요 아직 합병이 안 되어도 이 시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맞다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자,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 관계가 서로 같은데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집안이 연속 안 되어도 소유권 등만 같으면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 나면요, 이해도 하면 참 좋겠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거의 답은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뭐냐면 이제 건축등 딱 나오네. 건축등에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적용 범위에서 행위편, 요 편이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읽으시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 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인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문제 그 시간마다 한두 문제씩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충분하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수학하셔도요, 여러분들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합격 100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한 90점 정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좋은 문제 많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보실 사항들이 이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편 상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행위편 보겠습니다. 행위하면 건축 행위 있고요, 대수선 행위 있고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건축 관련 행위가 있습니다. 참 시험에 잘 뜨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또 다시 복습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복습이 아니고 핵심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에서 건축 행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건물의 용도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건물의 용도 상세 분류 나오고, 이제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해서 요 세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세 페이지에 걸쳐서 요것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시험에 1개 또는 2개 나온다 보시고, 세 페이지는요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는 한 가지가 아니죠. 건축은 5가지 행위를 묶어서 얘기한다 해서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축이 아니고 이전이 있다. 이전입니다. 이축 아닙니다. 이축이라는 것은요, 다른 법에서 다른 행위를 또 이미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이축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축하면요, 거래벨트 개발 제한구역 그 안에서 건물을 신축을 못하는데 종전에 있던 낡은 건물 그 규모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이축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전 이렇게 하지, 이축이 아닙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 나오고 용도의 변경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관련 행위는요, 전부 다 뭐냐, 대부분 다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어요. 요 건축물이 있다 하는 그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전제하에서 키운다, 정축 철거한다, 개축 멸실되었다, 재축 옮긴다, 이전, 또 크게 수선한다, 대수선, 건물의 쓰임새를 바꾼다, 용도 변경해서 전부 다 건물이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요겁니다. 신축은요, 건물이 없어요. 신축은 건물이 없어. 전부 다 요것도 전부 다 뭡니까? 대지. 요 대지단 곳에서만 요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이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대지가 뭡니까? 흔히들 나대지라 부르죠. 나대지. 요 나대지에서 새롭게 지붕 있는 것을 축조하는 것이 보통의 신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나대지, 딴 건 다 대지에 건물이 있어. 근데 이것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 합니다. 자, 또 2번 보시면요,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개축과 재축을 할 때는 말입니다, 종전하고 나서 종전과 같은 범위라고 하는 요 제한이 붙습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이하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개축이나 재축을 위해서 해체 또는 멸실해서 다시 축조한 것이 종전 규모보다 더 커집니다. 종전 규모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때는요, 정축과 보시면 저기죠, 개축과 재축도 아니고 정축도 아니고 요것은요, 신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 개축과 재축하는 이 멸실도 해체가 되어진 그 대지에서 다시 축조한 것이 더 사이즈가 커지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신축이 되지 정축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고요. 자, 또 3번은 뭐냐면 요 빈 땅에서입니다. 주된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히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창고동의 부속 건물
축조할 때도 부속건물 축조를 먼저 하면요, 요것도 임시 가설도 아니고 요것도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되는데, 요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큰 주택이라든지 기타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요것도 신축이 된다 해서 부속 건물만 있는 요 대지에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요, 요것은 신축이 된다. 신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주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 그 대지에서 부속 건물을 축조하면요, 요것은 정축입니다. 정축. 그래서 여기 3번과 2번이 딱 반대죠. 주된 건물이 있는 데서 부속 건물 지으면 정축이고,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물 지으면 신축이 된다. 요 두 가지 비교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요, 정축은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가 올라가면요, 커지면 다 정축이 된다랍니다. 건축돼요. 근데 우리가 면적하면요, 건축 면적, 연면적도 있지만 또 뭐 있습니까? 대지 면적도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바닥 면적이 나와요. 바닥 면적.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옆에 있는 이 땅을 똑같이 매입해 가지고 땅이 더 커져서, 이만치가 내 땅인데 옆에 이 땅을 또 매입해 가지고 땅이 더 커졌습니다. 커졌어. 요것은요, 땅만 커졌지 건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닥 면적이 커지면요,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뭡니까? 전부 다 합한 것이 이 건물의 연면적이죠. 바닥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연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게 중요하죠. 요 개축과 재축이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자, 건물이 둘 다 있어. 둘 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요 대지 개축은요, 이 전부나 일부를 일부러 뭘 하느냐? 해체입니다. 해체가 뭐냐? 철거입니다. 철거란 말을 이제 건축법은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철거는 전부 다 해체, 이렇게 통일해 놨습니다. 해체입니다. 해체. 철거 이꼴 해체입니다. 자, 이 대지에 있는 건물을 전부나 일부를요, 일부러 철거를 했어. 해체를 했어. 해서 다시 또 축조한 것이 종전과 같은 사이즈 규모 범위 아닐 때 이것이 개축이다라고 합니다. 커지면 뭐가 된다? 커지면 신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규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전부 철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일부가 있어. 일부 철거해서 커지면 이것은 정축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인데, 예, 정축일 수도 있고 개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에서 일부는요, 전부와 같은 규모로 보는 일부 철거를 말하는데, 그 규모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내력벽, 기둥, 지붕틀입니다. 구조 가운데에서 내기보틀이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구조를요, 세 가지 종류 이상 철거하면요, 이것은 일부 철거가 아니고 전부 철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란 말은요, 내기보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한 것은 전부 철거로 봐서 이것은 철거해서 다시 축조해서 커지면 신축이고 같은 규모이면 개축으로 보겠다 해서, 요때 일부에서 내기보틀 중에서 세 가지 요렇게 묶든지 세 가지 종류 이상 묶어서 철거하면 전부 철거로 본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이면 개축이고 커지면 뭐가 된다? 신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축은 뭐냐? 자연재해 때문에 멸실되었어요. 무슨 홍수라든지 지진 때문에 멸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축조했어요. 같은 사이즈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재축입니다. 그런데 밑에 요 2번 또 잘 보세요. 자, 재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종전에 같은 규모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건물 동수나 청수나 높이도 종전과 같은 규모일 때 한해서 이것이 재축이지, 요 규모를 벗어나죠. 그러면요, 요것은요,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요 부분은 안 배웁니다. 뭐냐면 재축하거나 또는요, 대수선할 때는 말입니다, 특례 줍니다. 그래서 이 종전처럼 하게 해주는 특례를 줍니다. 만약에 요 얘기입니다. 모텔이 있어요. 이 모텔이 있는 옛날 모텔입니다. 옛날 모텔인데 마침 요 일대에 요 모텔이 이만치 있는데, 요 일대 인근에 학교 등이라든지 기타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있는 것은 업종 폐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모텔, 신설, 이것이 다 금지. 하지만 요 모텔은 있었죠. 그러면 이 모텔이 옛날 모텔이니까 좀 손을 좀 봐야 돼. 근데 요것을요, 정축하죠, 신축하죠, 개축하죠 못합니다. 철거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텔 못 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축합니다. 재축하거나 또는요 대수선할 때는 말입니다. 이전처럼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 뭐 살짝 금이 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한 바람에 잘 됐다, 같은 사이즈로 다시 새 모텔 짓자 라고 나섭니다. 좋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동수 쪼개면 안 돼. 청수도 종전이 2층이면 2층으로, 4층 안 됩니다. 또 높이도 3m이면 5m이면 5m 딱 그 안에서 해야지 6m 되면 안 된다. 요 규모를 같이 맞출 때 재축으로만 인정해줘서 종전처럼 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편법을 막기 위해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전하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디냐면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건물이 있던 대지 안에서 한쪽으로 옮겨야 돼.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원래 건물이 있던 대지에서 옮겨가는데, 옮길 때 이거 중요하죠. 주요 구조부 내기바보 지주를 어떻게 해요? 해체, 철거하지 않고 떠가지고 옮겨야 된다. 딱 떠서 옮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내에서 옮긴다. 이것이 바로 이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관련 행위 참 자주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번. 자, 건축 등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좀 응용을 좀 했습니다. 연면적 100짜리인 건물 중에서도 부속 건물이에요. 부속. 요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서 새롭게 연면적 300짜리 주택 주된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러면요, 요것은 뭐가 된다? 신축이다. 정축이 아니다. 반대일 때는 정축인데 요 경우는요, 부주는 신축이고 주부는 정축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X인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연면적 100짜리인 주택을 전부를 해체했습니다. 그 대지 안에서 연면적 200짜리를 또 다시 축조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커졌죠? 철거해서 해체해서 같은 사이즈이면 뭐가 된다? 개축. 커지면 뭐가 된다? 신축이죠. 신축이다. 맞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5m인 요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8m로 높이를 넣었다. 높이가 커진다. 뭐가 된다? 정축이죠. 대수선이 아니죠. 그래서 X죠. 또 4번 보시면 연면적 100짜리인 주택이 멸실되었네요. 그 대지에서 다시 100짜리 주택을 다시 축조했다. 이거 뭐예요? 멸실되어서 다시 하면 재축이고, 철거 해체해서 다시 하면 개축. 같은 규모일 때 해서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다 보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면 이전이 아니다. 그 대지 안에서 옮겨야 이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X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응용했지만 요 정도로 풀어내시면요, 요 관련 문지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또 한번 더 볼게요. 자,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을 전부 해체했다. 바로 X죠. 그건 개축이죠. 그래서 멸실되어서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X네요. 자, 거실은 곧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건축물 안에서 각종 어떤 무슨 작업장, 무슨 교실 등으로 쓰는 모든 공간 일체를 가지고 거실이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실뿐 아니고 공장의 작업장, 학교의 교실도 거실에 포함됩니다.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다 거실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하층 딱 뜨면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요. 지하층에 무엇이냐 뜨면 2분의 1,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맞네요. 또 리얼 보니까 주요 구조부 하면 내기바보지주, 내기바보지주에서 다 나왔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이건 용어적인 설명 곧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리모델링 하면 건물의 노후학제 등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해도 리모델링이고, 일부 정축 또는 이 부분 개축하는 것까지 다 리모델링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정축을 제외한 단위가 정축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이 X네요. 틀린 것은 기역과 미음 해서 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수선. 건축 말고 이제 대수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선 파트에 관한 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자,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대수선이 있다. 대수선이 있습니다. 이 기존 건물이 있죠. 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아주 크게 수선을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건 하고 나서 말입니다. 뭐냐?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딱 보이죠. 하고 나서 있는 건물에 손을 봤는데 커지면 안 돼. 정축이면 안 됩니다. 커지면 안 돼요. 또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축 보시면 전부 또 뭐 나옵니까?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나 일부 철거, 일부 해체가 개축인데, 일부 보시면 내력비어, 기둥, 보, 지붕, 털 중에서 셋 이상의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배웠습니다.
보세요. 요 대수선 보시면 해체란 부분이 보입니다. 해체가 보이죠? 해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수선의 해체가 되려면 요 개축에 있는 요 일부 해체가 규모보다 작아야 된다. 두 가지 이하로 돼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내기보털, 기보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어. 만약에 내력뼈 요거하고 기둥하고 보 요 세 가지를 해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대수선의 해체가 아닙니다. 정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축의 해체가 되어버려. 여기 딱 걸리겠죠. 그러니까 개축에 해당되는 해체가 아닐 때란 말은 그 규모 두 가지 이하란 말입니다. 요 말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으니까 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보고요. 자, 일단 그거 아닐 것이다 합니다. 그러한 것이 안 커지면서 뭔가 크게 손대는 것이 대수는데 뭐냐 보니까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규모 작은 빌라주택에 관한 이거죠. 규모 작은 빌라주택 해서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 가구 또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 세대가 보시면 660 이하, 3개층, 4개층 이하, 규모가 작은 빌라 주택들인데 요것들의 가구나 또 세대 간의 경계벽 요것을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정해 수변, 앞으로 건축 관련 세세한 행위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정해 수변 하면 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요거 가구 간의 경계벽을 터버리고 또 복층을 만들고 문을 만든다. 손만 대면 전부 다 이것들은요 대수선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커지면 뭐가 된다? 정축이 되겠죠. 안 커지면서 세대 간에 가구 간에 합하거나 쪼갠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번인 별도로 딱 보시고요. 나머지는요 구조가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기바보 지주도 있겠지만 내외기 보틀 반개, 내외기 보틀 반개 해서 7가지 내외기 보틀 반개, 내외기 보틀 반개입니다. 자, 벽자가 붙죠. 벽자가 붙는 것은요 2개입니다. 2개. 이것들은요 보세요. 내외기 보틀 반개인데 정설과 해체 다 뜨죠. 이것들은 개축상의 3가지 말고 2가지 정도 이하의 정설과 해체인데 커지면 정축이고 안 커지면 이것들 정설 해체 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커지면 정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선과 변경할 때는 보시면 각기 보시면 면적과 개수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내외기 보틀 반개에서 벽자가 붙는 요 2개의 수선 변경은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때 이것이 안 커지면은 대수선, 커지면 정축이고요. 다음에 기보틀과 기보틀, 기둥보, 지붕틀 같은 경우는요 요건요 3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가 아니에요. 각각 한 가지라도 3개, 한 가지라도 3개, 지붕털만 가지고도 3개 이상의 수선 변경할 때가 대수입니다. 만약에 기둥 2개, 보 2개, 지붕털 2개, 요 3가지를요 한 번에 동시에 수선 변경했습니다. 안 커졌습니다. 대수순이냐? 대수순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3개가 딱 붙어야 돼. 수선 변경은요 안 커지면서 그것이 바로 대수순 된다랍니다. 그리고 또 반개, 방화자 붙는 말하고요 계단자 붙는 것들은요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커지면 정축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손만 대면 방화, 무슨 벽, 방화, 바닥, 무슨 주계단, 피난 계단, 계단자 붙는 것들은요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 커지면 정축이다. 아까 위에도 봤죠? 위에 보시면 뭡니까? 요 다 가구나 다 세대도 손만 대면 요 경계벽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 커지면 정축된다. 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대수선입니다. 커지면 다 뭐가 된다? 정축이 된다. 안 커지면서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대수선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1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부, 내력뼈,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요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대수선은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 별도로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기둥과 보와 지붕털, 기보털을 각기 2개를 수술했습니다. 이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한 가지라도 3개가 필요하다. 수선 변경일 때는요. 기보털은 각각 3개 또는 3개 또는 3개가 붙어야 됩니다. 2개, 3가지 했지만 수선 변경은요.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번 집은 X인 것이죠. 또 4번 보시면 기둥, 기보털. 기둥은요, 정설 해체. 정설 해체하면서 안 커지면 전부 다 대수술이다. 정설 해체는 안 커지면 다 대수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는 말이죠. 5번 보시면 주계단. 계단자 붙으면요,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술하든 변경하든 전부 다 대수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X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했지만 이런 정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건물의 용도가 떴습니다. 건물의 용도. 가장 출제 포인트가 높은 곳이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 자, 건물의 용도를 가겠습니다. 건물의 용도. 자, 건물의 용도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에 딱 포함이 되었죠.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용도의 변경. 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서가지고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건물의 용도. 요거부터 사실 먼저 아셔야 돼. 건물의 용도 분류.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특히 용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택에 관한 구분.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갑니다. 용도. 자, 건물의 용도가 보시면 크게 몇 가지입니까? 건물의 용도 몇 가지였죠? 크게 보시면 대분류로 30가지의 건물의 종류가 있고, 또 세세한 서분류로 보시면 약 800개 정도의 건물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볼 수도 없어요. 저도 한 번만 읽어만 봤지. 딱 전 800개 읽어본 건 딱 한 번. 어쨌든 그거 다 봅니까? 그 조그만 글자에 막 별첨해가지고 이만한 거 다 봅니까? 그냥 그 중요한 건 몇 개 체크는 항상 하고 있지만은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죠. 1번. 여기 1번 용도가 단독주택, 2번 용도가 공동주택. 3번이 뭡니까? 3번. 근린생활시설 1종. 4번은요, 건생시설 2종. 5번은요, 문종판, 운수, 문종판, 문화집회, 종교, 판매 쭉 이렇게 흘러간다 보면 됩니다. 쭉 30개까지 있어요. 자, 1번, 2번의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좀 무조건 다 아시겠지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주된 의미가 뭐랬다? 소유 개념, 소유 개념이다. 그래서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했다. 구분해서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해서 한 명이 단독으로 건물 통째로 다 소유한 것은 단독 주택으로 쓰는 건물인데, 한 명이 다 소유해서 내 식구만 살거나 임차 세대 한 세대만 살고 있습니다. 단독입니다. 또 뭐 하숙을 치고 있어요. 다중. 또 가구 임대 치고 있습니다. 다 가구. 또 관사로 소개해서 관사 쓴다. 공간. 이렇게 해서 다공 이렇게 단독은 구분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중주택은 이거 두 개는 임대, 임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하숙을 치고 있는데, 자, 둘 다 단독은 다 보시면요, 세개층까지 이하만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임대 등을 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고요. 요 세개층까지만 전부 다 합한 것이 면적이 얼마다? 660제곱미터, 즉 200평까지 이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요 두 개 차이점이 있죠. 다중주택은요, 그 실내부에, 호 내부에 싱크대, 독립주거 형태, 싱크대 취사 기능을 넣어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다가구는 당연히 독립주거 형태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신 다가구 주인집을 포함해서 가구 세대수가 19세대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쪼개어서 뭐 20개, 30개 이렇게 쪼갠 사람도 있는데, 혜택가 걸리면 다 원상복구명령 이행 강제금 나와요. 자, 공동은 뭡니까? 구분해서 소유했죠. 전용 부분들 구분 소유했고, 공용 부분은 같이 공유하는 형태다. 복도 등은 공유하고, 집 안에, 딱 세대 안에 24평, 30년백 집 안에는 다 각기 단독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가 있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도 보시면 건축법은요, 공동에 포함을 시킨다 해서 아연다기, 단다다공, 아연다기 구분됩니다. 자, 아파트는 뭐냐? 평수를 불문하고 요 한 건물 속에 주택이 5개 층 이상 빠지면 전부 다 아파트가 된다. 그러니까 요 공동에서 연립과 다세대는요, 4개 층까지만 이하만 주택으로 구분 소유되어지면서 요 두 개 차이점은요, 660, 200평을 전체 주택만 합한 것이 초과하면 뭐가 된다?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청수와 개청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 표현의 그 의미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몇 번 알고 있죠. 그래서 외형상에 딱 볼 때 이렇게 딱 보이면 몇 층이냐 하면 1, 2, 3, 4, 5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이 여기 주택이고 주택이 3개 층으로 쓴다 할 때, 주택은 3개 층만 쓴다 할 때 이렇게 층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전체 건물 다 합한 것은 무조건 원래 연면적인데, 다 합해서 연면적인데, 주택만 3개 층 부분만 따로 얘기할 때
바닥 만들기 합계 이름표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 다 아셔야 되고, 또 지하층은 당연히 청수에 포함이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아시고,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어지만 용적률 할 때는 또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 연결이 쫙쫙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나오네요. 밑에 봅니다. 제 건물의 청수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이 필로티 부분의 청수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로티. 자, 건물 1층에 필로티가 다 있다. 이럴 때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한 개층에 포함시킬 것이냐 했죠. 이때 보시면 다중과 다가구와 다세대, 규모 작은 빌라 형태입니다. 이건요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티여도 당연히 청수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1, 2, 3, 4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필로티야. 일부가 필로티이면서 나머지는 뭐냐, 요 부분은요 무슨 뭐 음식점 이렇게 하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쓸 때 같이 청수에서 빼준다. 청수 없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입니다. 아파트 연립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은요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티일 때만 청수에서 빼주고, 일부가 상가 등이면 복합 건물에서 청수에 잡혀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연립은요 이런 부분 아셔야 되고요. 또 기숙사라는 종류죠. 기숙사에 보시면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학생 조합원 등을 위해서 한 일반 기숙사인데 공동취사장 이용 세대수가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면서 학생 복지주택도 보시면 일반 기숙사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형 기숙사 이게 뭐냐, 임대사업을 위해서, 임대사업 공공 또는 민간 임대사업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 목적에 제공하는 그 실이 20실 이상 될 때 이것이 임대형 기숙사라고 합니다. 또 이 경우도 공동취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대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근데 보세요. 이 다음 문장,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도 구분 소유되어진 개별실은 제외한다는 말 나오죠. 처음부터 분양을 친 것은 제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기숙사처럼 해놓고 24평짜리 지어놓고 그 안에 난방은 못 넣지만 뭡니까, 패널, 전기 패널 넣어가지고 분양하는 것들, 저기 과천 가시면 정보단지에 보시면요 건물 통째로 해가지고 몇 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양형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분양 제외하고 통째로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위해서 다 뜨거나 또는요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뜬 것만 여기서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의 용도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보라 하시면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버거워하십니다. 그래도 이건 몇 가지는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일용품 판매 소매점 있죠. 편의점, 또 조그만 슈퍼, 동네 슈퍼 보면 됩니다. 요것들인데요. 요 편의점이나 슈퍼가 300평이 안 돼 1,000제곱미터 미만 됩니다. 그러면 일종 건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자 슈퍼 아니십니까? 중자 슈퍼 한 300평 채 안 되는 200평 이런 K마트, Y마트 있죠. 이것들은 다 보면 일종 건생으로서 주거지역 한가운데에서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1,000 이상, 300평 이상, 마트, 이것은 판매실, 이마트, 이것은 판매실이다 보면 됩니다. 큰 거대한 이마트 홈플러스 있지만요, 저 경기 북부, 경기 서부, 동부 가보시면요, 각 지역마다 꽃기어란 슈퍼 체인점도 있고요, Y마트, 대형 J마트 해가지고요, 그런 대형 슈퍼 체인점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돈 많이 벌어요. 부담이다. 그것도 다 판매다. 조그만 구멍가게는 제법 큰 슈퍼 있죠. 가면 있을 거 다 있는 거.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찾습니까?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조끼 주고 등거 가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슈퍼 가지. 조끼 준 게 없죠. 그러면 여보 없던데 하면 당신 바보 아냐고. 다 구석구석에 다 있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오면 다 찾아내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가서 없이 카운터 가서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 카운터 육성을 딱 녹음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또 꼬잡힙니다. 신분을 시켰는데. 예. 그 정도다 보면 됩니다. 보시고요. 휴게 음식점이죠. 이게 뭡니까? 이런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하고 여러분들이 일반 음식점 구분해야 돼요. 일반 음식점을 구분해야 된다.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단란주점. 이걸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이쪽은요, 절대 음식은 팔 수 있어.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술을 못 팝니다. 일반은요, 술은 팔 수는 있어. 팔 수는 있지만요, 제공, 옆에서 부어준다. 접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달라는요, 술도 주고, 이거 달라 술도 주고, 이쪽은요, 노래도 부릅니다. 불러. 그런데 접대하면 안 돼. 접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유용주점은요, 술도 줄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앉아서 술을 부어줄 수도 있는 것이 유흥주점. 이렇게 구분이 쭉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이 되겠고요. 단란주점도 요것도 보시면 밑에 뭐 나옵니다. 요것도 150제곱미터. 요 단란주점의 면적입니다. 단란주점 면적. 요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미만 되면은 이종건생이 되고요. 이상 되면 요것도 위락시설 이렇게 빠진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은요 술을 팔 수가 없어. 술을 팔 수 있어. 술을 부어주면 안 된다. 휴게음식이면 술을 팔 수 자체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이 쭉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말입니다. 300제곱미터 미만 한 100평도 채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 건생으로서 그 동네마다 보시면 조그만 거기 커피숍 다 있습니다. 300 이상 크죠. 이종 건생이 되어서 이것은요 한 동네 사이는 못 들어가고 동네 입구에 있는 이곳에 일반 주거지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고, 일반 음식점은요 면적 불문 항상 보시면요 전부 다 이종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목길 안에 보시면 저기 성북동 가보시면요 그 동네 안에 보시면요 횟집이 없습니다. 성북동의 전체가 뭐냐 전부 다 보시면 전용 주거지예요. 일종밖에 못 들어가, 이종은 못 들어가. 성북동 입구에 보시면 술집이 있어 성북동 안에는 없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안마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안마원은요 면적 불문 전부 다 일종입니다. 일종. 주택가 가운데서 그 하구방에 안마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실수소 부르면요 이종건생이 돼요. 이종건생. 안마실수 이건 이종건생이지만 이건 유락시설 가야 된다고 저는 소문에 듣고 있는데, 안마원과 그냥 마사지 순수한 스포츠 마사지 안마원 뭐 보면 약간 뭐 좀 그런 거 이상한 거 는 안마실수소 보면 되는데 이 종류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파출소 공공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정도까지는요 일종 건생입니다. 군데군데 파출소 조그만 뭐 있습니까? 그 파출소하고 지구대는 좀 크죠. 그러니까 좀 평소가 크다 이렇게 봐가지고 공공업무로 봐서 밖에 입구에 있고, 그다음 옛날 파출소 비어 있지만 그것은 300평 안 되면 그 안쪽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원자부터 해요. 어원하고 병원하고 틀립니다. 병원하면 안 돼요. 병원은 어려시설입니다. 어려시설. 그런데 여러분 저 집에 동네 어귀에 가시면 항상 보냐 건물 속에 1층에 약국, 2층에 치과의원, 3층에 내과 어린이죠. 병원 아닙니다. 다 어원이야. 어원. 일종 건생이 된다. 보면 병원은요 어려시설 구분 딱 합시오. 근데 병원자가 붙어도요 이 동물자 붙는 병원들이죠. 동물자 붙는 병원들은 말입니다 100평이 채 안 되는 300평 미만이면 일종이 됩니다. 300평 이상 되면 이종이 된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미용실이죠. 미용실은요 미용실 전부 다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일종입니다. 일종 건생에 포함되는데, 동물들이 쓰는 미용실은요 일종이 아니고 이종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300 미만 일종, 300 이상 이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화장장 시설 있죠. 낙골당 요건요 동물자부터도 같이 묘지로 본다랍니다. 또 동물 장례시설 요것도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장례시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밑에 옆에 운동시설입니다. 애들 가는 시설, 애들 담배 못 피는 태권도장, 그 다음에 탁구장, 탁구장 담배 우리 당구장 가면요 뭐 있습니까? 당구장 가면은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저 당구 잘하거든요. 당구장 가면 항상 당구장 보면 옆에 칸막이 해가지고 흡연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가죠. 어른들 가니까 이제 성인들 체육시설입니다. 500 미만 되면 2종, 애들 가는 체육시설 500 미만 1종입니다. 근데 또 요 규모가 다 초과돼요. 다 초과되면 이상 되면 전부 다 뭐냐 운동시설로 봅니다. 운동시설. 자, 운동장 체육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88 올림픽 체육관 있죠. 저기 잠실 체육관 가서 축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보러 가는 곳이지 축구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나절 임대하려면요 몇천만 원 줘야 됩니다. 관람장이야, 보는 곳이야. 문화집회 큰 관람석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관람석이 엄청 많죠. 이건 보는 곳이고 즐기는 곳이다. 문화집회지 운동시설도 아닙니다. 그 옆에 보조 경기장이 있죠. 관람석이 없거나 1000제곱미터 300평이 안 되는 요 정도가 운동시설 된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시설 여러분들 30제곱미터 미만 7평도 채 안 돼. 조그만 이거 뭐 있습니까? ATM 기기 있죠. 돈 빼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복도방 있죠. 요것도요 일종 건설에서 산 꼭대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중개사 사무실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가sul 들고 여러분 저기 시골 가보시면 딱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뭡니까 이 주변에 야지, 농, 산 취급한다.
장사 잘 됩니다, 그거. 응? 저희 투기꾼들, 서울시에서 하겠지만요, 지방 딱 돌면서 좋은 땅 딱 보면요, 얼마나 딱 물어보는, 운전하다 가다가 옆에, 어떻습니까, 주거 사무실 세워놓고, 여기 땅값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좀 안 좋아하지만, 응? 집 저축은 투기입니다, 투기. 땅 저축, 조그만 싼 땅 많거든요. 저 밑에 여러분들 섬나라 가보시면요, 지금 또 한 평당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셌습니다. 3만원 많아. 그리고 한 1000평 해봐야 한 7, 800 딱 주고 1000평 사놓고 그냥 딱 놔두면 그거 나중에 10년 뒤에는요, 2배는 차종 갑니다. 다 올라가요. 땅값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있어. 땅 저축이죠.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뭡니까? 유기농. 그 이웃집에 또 부탁하고, 유기농. 딱 주말 농장. 얼마 좋습니까? 주말 농장. 자기 땅에 가서 주말 농장하고 딱 힐링. 요즘 펜션이 아니죠.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개조해가지고, 펜션 하나 딱 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 딱 갖다 놓고, 그죠? 주말 되면 딱 문 열고, 발전기 켜가지고, 딱 전기 넣고 해가지고, 거기서 딱 주말, 토일 쉬면서, 농사 지으면서 힐링하는 거, 정말 멋진 인생인데, 멋진 인생. 예? 근데 농사는 힘들죠. 제가 해본 모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사였습니다. 군대에서 뭡니까? 대민봉사. 와, 죽겠던데, 막걸리 술 얻어먹으려고 꼭 자원에서 가지 않습니까? 예? 갑니다. 자,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사무실 등입니다. 500 미만이면 2종, 이상이면 일반 업무다. 봅니다. 공인장 극장입니다. 500 미만 2종 건생, 500 이상 문화집회가 된다. 근데요, 이 공인장 극장 등이 말입니다. 음악당 등이 야외에 있으면요, 문화집회 아닙니다. 관광휴게다. 야외에 가면 전부 다 관광휴게. 야외 극장은요, 관광휴게 시설, 실내 극장인데 면적 따라서 2종과 문화집회 구분됩니다. 자, 종교집회입니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요것들 500 미만이면 2종 건생으로서, 여러분들 딱 서울시 보시면요, 빌라촌 보시면 빨간 십자가 많이 보이죠. 다 2종 건생이야. 규모 작아. 근데요, 큰 대형 교회들은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보세요. 청소년 게임업소란 말 나옵니다. 오락실 말이에요. 인터넷 게임업소가 나와. PC방 말합니다. 포카 게임업소. 큰 터보 쓰고 하는 게 있대요. 포카 게임업소 있습니다. 요것들이 500 미만 2종 이상되면 판매로 받는다. 보십시오. 숙박시설 중요합니다.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시설, 콘도는 다 숙박에 포함됩니다. 근데 유스 호스텔은요, 숙박 아닙니다. 수련실 포함된다. 보시고요. 자, 다중생활시설 중요하죠. 고시원 말해 고시원인데 500 미만 2종, 500 이상 숙박으로 빠진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보시고요. 학원들입니다. 학원들. 자, 500 미만 되면 2종 건생으로서 집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500 이상 큰 교육인구시설, 대형 학원 말합니다. 근데 학원자가 붙어도요, 자동차 학원, 정비 학원 붙으면요, 학원이 아닙니다. 이건 자동차 관련에 포함되어진다. 또 무도도 학원인데, 무도 학원자 붙지만요, 무도학원은요, 위락시설 빠진다. 구분하시고요. 제조업소입니다. 공장들인데요, 공장들. 규모가 작은 공장, 철공소라든지 카인테리어 등은요, 500 미만 2종 건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규모가 좀 크네요. 이것은 공장으로 본다. 근데 공장이 붙어도 정비자 붙는 정비 공장은요, 공장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 정비 공장이 500이 안 되면 카인테리어 2종 건생인데 500 이상 되어지면 정비 공장이 되어서 자동차 관련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란주 좀 나오네요. 술을 줄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술 먹을 수 있는 곳이죠. 150 미만이면 2종 건생, 150 이상 위락실 된다라고 합니다. 노래방은요, 규모 풀문 전부 다 일반 음식점처럼 다 2종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수시설 별표하십시오. 이건 4개 있습니다. 운수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아닙니다. 화물 터미널 아니에요. 여기 자동차 터미널, 철도 시설, 공항 시설, 항만 시설, 철도, 역사, 그 다음에 공항, 김포공항, 또 항만 시설 다 운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터미널부터도 물류 터미널, 집 배송 시설, 이것은요, 물류 터미널, 이것은 운수가 아닙니다. 창고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또요, 화물 터미널 있죠. 화물차 차고, 요것은요, 운수시설이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서부 화물터미널, 요것은요, 운수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주기장, 자동차 관련으로 본다.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야영장 시설,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규모는 다 몇천 평 됩니다. 그 규모가 아니고, 안에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 샤워동이라든지 관리동, 요 건물들이 300 미만이면 야영장이고요, 300 이상이면 수련으로 빠진다. 그래서 캠핑장 전체 부지 말고 안에 관리동, 사워동, 요것들 건물들이 100평이 차 안 되면 야영장이고 100평 초과되면 수련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88번 중요하죠. 동물원, 식물원, 요건 동물자, 식물자 붙어도 동식물 관련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는 곳이다 해서 문화집회에 포함이 되어지지 동식물 관련이 아니다. 체크하시고요. 주유소는요, 자동차 관련이 아닙니다. 위험물 저장치로 본다 합니다. 고물상은요, 창고 아닙니다. 자원순환으로 본다. 어린이회관, 요거 시험하면 나왔었습니다. 관광휴게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의 건물의 용도는 봐주세요. 요런 것이 약 한 20배, 30배 더 많지만 추려서 놓은 거니까 요라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시험은 요거죠. 시험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많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이 아주 많죠. 30개 대분류 플러스 800개 소분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건물의 용도를 쓰임새를 바꾸어 쓴다. 쓰임새 변경. 이거 관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쓰임새가 바뀝니다. 요 해당 6층인데 6층의 학원 교육연구시설 쓰다가 이쪽에서 만약에 이 해커스가 옆에 저 땅이 해커스가 매입한 땅이거든요. 옆에 빈 땅하고 옆에 그 참치집 있는 거, 그거 다 임차 끝나면요, 그 철거해서 해커스 이 4억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건물 피우겠죠? 이 건물 딱 피우는데 밑에 2층에 뭐 있습니까? 중국집, 그 손님 많대요. 예, 중국집. 그 다음에 딱딱 올라오면서 이 건물이 이제 어디 유흥가에서 매입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전청을 룸살롱 건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룸살롱 건물 쫙 있는 거 안 봤습니까? 저 밑에 창원 가시면, 창원에 상남동 가시면 그 한 골목에 좌우에 건물이 한 20개 쫙 있습니다. 1층은 대부분 다 편이죠. 지하부터 2, 3, 4, 5, 6, 7, 8층이 전부 다 비즈니스 노래방이 쫙 찬 건물이 20개가 쫙 있습니다. 창원. 예. 창원 거기 이 공단 있는 분들이 쫙 나가서 술 먹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아.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다가 했다가, 그래, 그런 사람 임차해가지고 요 건물을 쫙 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학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룰살롱 바뀌어버리면 위험이 확 커지거죠. 이럴 때 심사하겠다. 용도의 변경이 바로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위험성입니다. 많다 보니까 어차피 위험성의 변경 때문에 심사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비슷한 건물의 종류를 다시 분류해서 묶어놨어요. 묶어놨다. 이게 뭐냐? 시설군이다. 이 많은 건물의 종류를 위험성의 어떤 구분 때문에 다시 묶어놓은 것이 시설군이다. 시설군에서 9가지입니다. 9가지의 시설군으로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하다. 위험은 뭡니까?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위험이 큰 것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다치나 건물이 붕괴가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이 크다. 자동차가 그래도 제일 위험이 큽니다. 잠깐 부주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공장을 포함해서 산업 등 시설군이 또 그 다음번에 위험합니다. 또 보시면 전기통신 발전소군들도 상당히 위험하다 본다고 합니다. 자산, 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집회시설 다수가 모이면 위험이 크죠. 우리 한국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문화집회 한다고 무슨 뭐 할로윈인가 뭔가 한다고 모여가지고 통제에 잠시 착각한 순간에 완전히 그 100 몇십 명이 압사 아니습니까? 압사. 이런 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이슬람 이집트 성지순례가 뭔가 하면서 보면 매년 그냥 몇백 명이 압사돼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군들, 요것도 보면 뭡니까? 사기 판다하면 아줌마들 벌떼처럼 막 달려들어서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 애들과 노인분들이 잠시 부실할 때, 부주의할 때 사고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각종 어떤 점포들인데 조금 위험하다 보면 됩니다. 주거 업무는 잘 관리를 합니다. 위험이 좀 작게 봅니다. 기타 시설군, 이건 그 밖인데요. 동식물 관련한 위험이 제일 작다 봅니다. 제일 작다. 동물들 죽이고 낳고 키운다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동물원, 식물원은 키워놓은 놈을 보는 곳이죠. 즐기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집회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또는 그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요,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성 순서니까 순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다 이건 기본 외우셔야 되고요. 요 시설군 안에 있는 같은 위험 건물 용도들도 몇 개는 아셔야 돼요. 산업등 아셔야 됩니다. 문화집회 반드시, 영업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산업등이다. 대표자가 누구냐? 공장에서 물건 만들죠. 또 재고품을 쌓아둡니다. 창고에 쌓아둡니다. 옮깁니다. 운송합니다. 운수해요. 또 공장에서 위험을 재처리합니다. 위험물 처리. 그다음에 종량사 자원도 순환시킵니다. 또 공장 있는 곳에 보시면요, 묘지가 많아요. 인천 가보시면요, 인천에 저 연화장 있죠. 인천 저기
화장장 큰 공모지 바로 옆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조그만 공장들 산단지가 쫙 있어요. 응? 3단지. 거기에 아파트 지어라. 살겠습니까? 응? 아파트 뭐 지을 수가 없겠죠.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모여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동. 그다음에 장례시설 보시면 그곳에 입구에 다 장례식장이 다 있어요. 이따 보면 돼요. 자, 정유통신발전소 있습니다. 문화집회, 문, 위, 종, 관. 문의, 종관 딱 4개입니다. 4개. 딴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아는 게 무엇이냐? 찾기 참 좋습니다. 문의, 종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실군, 판수기가 온다. 판수기가 온다. 다중생활시설. 요건요, 면적이 500이 안 되면 이종건생에 포함이 되었지만, 제외 딱 보이죠? 다중생활시설, 그 시설은 좀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숙박, 영업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교육복지, 의료, 노이자, 아동 다 포함되어지고 건생시설은 1종과 2종 건생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주거 업무시설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 종류가 있고, 또 업무시설군들, 공공 또는 일반 업무시설들, 또 교정시설, 교도소, 국방군사시설, 각종 군대시설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상태인데요, 여기서 미 하위군, 위험이 작은 곳에서 위험이 커지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다랍니다. 해당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 받습니다. 위험이 큰 곳에서 위험이 작아지네요. 이때는요, 용도 변경 한다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신고.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하면 신고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같이, 자, 창고 시설 요것을요,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군이 같아. 위험군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종류가 바뀔 때는요, 이때는 하거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고, 옆으로 가면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보시고요,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용도 변경 폐지 보시고요. 자,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노인복지 주택, 이것은요, 건축법상의 주택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까? 건축법에서는요, 이것이 주택의, 어딥니까? 준주택이죠. 건축법에, 어딥니까? 어딥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것은요, 요거, 노유자 시설. 이렇게 딱 갑니다. 노유자 시설. 그런데요, 요것이, 어딥니까? 주택법에서는 말이죠. 주택법에서는 요것을 준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말하죠. 요것은 건축법은 노유자 시설이고요, 주택법은 준주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중주택 하면은 연면적이 어딥니까? 연면적이 아니죠.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죠. 660 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청수는 3개청 이하. 둘 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다 가구주택은요, 보시면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4개청이다. 아니죠. 단독주택은 전부 다 3개청. 다중과 다운 3개청까지만 가능하다 되어 있죠. 19세대 이하.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1층에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때 보시면 요거 청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4번은 맞습니다. 연립주택은요, 어딥니까? 660을 초과하죠. 초과. 이하가 아니죠. 이건 다 세대죠. 그래서 초과해야 된다. 4개층까지 이하이면서. 그래서 5번 또 X가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이만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물류터미널 요것은 창고에 포함이 되어지지 운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X네요. 7번입니다. 건물 종류와 용도기를 바르게 한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학원이 붙어도 무도자 붙거나 또는요, 정비자 붙는 이런 학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댔죠. 교육연구가 아닙니다. 위락시설이 되어지고, 운전학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관련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이것은요, 동식물 관련이 아니고 문화집회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네요.
자, 다세대와 연립은 공동에 포함이 되어도 다가구와 다중은요, 단독이죠. 단독주택이죠. 공동이 아니죠. 3번 X죠. 음악당 극장 요것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문화집회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야외에 있으면 음악당 극장 전부 다 문화집회가 아니고 관광휴게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학원이 붙어도 운전자 붙는 학원, 정비자 붙는 학원, 이것은 학원이 교육이 아니고 이건 교육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금방 또 좀 전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2번이만 답이고 다 틀렸네요. 이런 문제는 아주 어렵지만 풀어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자, 8번 봅니다. 판매 시설을 업무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한다. 판수기가 운다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판수기 운다. 위에 있죠. 자산 전문용 교근, 자산 전문, 문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영 위에 있어요. 교근 주기. 주거 업무에 보시면 업무가 밑에 있죠. 밑에 있어. 위에서 밑으로 간다. 신고사항 맞네요. 자동차. 보세요. 금방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옆에 혹시나 시험 나오시면요. 좀 불편하셔도 여러분 시험 나면 옆에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라도 써놓고 보시면요. 대충 위치가 어딘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방 보였던 이 문제였죠. 보시면 판매 업무입니다. 판매 업무. 판매가 어디 있습니까? 판매가 여기에 딱 나왔죠. 업무가 보시면 밑에 여기에 딱 밑으로 빠지죠. 그러면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지문 가볼까요? 2번 지문. 자,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면요. 가장 꼭대기에서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뭐로 가든 전부 다 밑으로 갑니다. 뭐로 가든 전부 다 밑으로 가. 그러니까요, 보시면 신고하겠죠. 당연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 제일 밑에가 뭐 있습니까? 동식물 관련 제일 밑에 있어요. 자동차 제일 위에, 동식물 관련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제일 밑에, 제일 위에니까 동식물 때문에 뭐로 가도 전부 다 허가. 자동차는 뭐라고 하다 전부 다 신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고 판매, 창고도 보시면 공장과 같은 위치에 되겠습니다. 제법 상위에 있습니다. 저 판매시설 밑에 있죠.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겠죠. 맞습니다. 자, 숙박시설 판수기가 온다. 단독주택 훨씬 더 밑에 있죠.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죠. 신고상 맞습니다. 자, 숙박시설 판수기가 온다. 제법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관광휴게는요, 문의 종관에서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바로 그 위에 있겠죠. 보시면 금방 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관광휴게 있고 숙박시설 그 밑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럼 허가사항이겠죠. 허가사항. 그래서 신고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X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출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문칙의 문제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 보시면 허가를 받는다. 그것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운동 보시면요, 판수기가 온다. 업무는 그 밑에 있어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져. 그래서 보시면 신고사항이겠죠.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일종으로 바로 그 위로 올라가네요. 요거 허가사항이네. 올라갑니다. 문화집회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문의종간, 판수군다. 판매가 문화집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 신고사항이야. 신고사항. 이거 아니네요. 종교시설, 수련시설, 종교, 문의종간 가운데 위에 좀 있습니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밑에 있습니다. 밑에 빠져야 신고사항, 신고사항. 교육연구시설, 국방부사는 주택과 비슷한 위치에 저 밑에 있어요.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사항. 신고사항인데 이것만 다 올라가네요. 그래서 2번만 보시면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 이렇게 잡아내는 방법들 여러분 잡아내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10분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